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내용은요, 보험계약법 통칙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순수하게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5조에는 손해보험자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쵸? 예. 손해보험의 보험의 목적은 재산상의 어떤 그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누구한테 보험금을 지급합니까?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쵸? 그래서 피보험자, 요것을 만약에 이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의 보험 가입이란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입이 뭔지, 보험 가입 금액이 뭔지,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이라는 건요, 보험자가 보상하게 되는 법률상의 최고 한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크게 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정확히 와닿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건물이 만약에 10억짜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건물의 보험 가액이 얼마다? 10억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은 가액이 건물이 10억짜리라고 하더라도 10억을 전부로 보험 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 금액이 10억이 되지만 만약에 아이고 10억 가입하려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 나는 한 1억만 가입할래. 보험 가입 금액. 그렇게 해서 뭡니까? 1억을 한도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해서 가입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약상의 최고 한도이라고 하는 거고 보험 가입은 법률상의 최고 한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이 손해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현재의 가치가 얼마인가, 재산상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따져서 그것을 한도로 보험을 가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피보험이익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액을 보험 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한테 피보험자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보험 이익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액을 보험 가입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제 보험 가액이 만약에 건물이 10억이다. 요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보험 가액이 10억이잖아요. 예, 근데 10억 대신에 만약에 100억을 들었다. 100억을 들면 어떻게 됐어요? 예, 보험 가입보다도 초과해서 들었죠. 그쵸? 예, 이렇게 100억을 드는 경우는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과보험. 그죠? 근데 초과보험은 절대적으로 그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이 보험 가액 10억을 한도로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로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10억인데 1억만 들었어요. 예, 10억 보험 가액이 10억인데 이렇게 1억만 들었을 때는 요것은 뭐죠? 일부만 들었으니까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만 들었으면 보험 사고로 해서 10억 전부 건물 전체가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1억만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돼요? 1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액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보험금을 뭡니까? 지급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전부보험은 뭐냐면 보험 가액이 10억인데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험 가입 금액도 10억 들었을 때 그게 이제 전부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보험, 일부보험이 될 때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이 손해보험이니까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뭐죠? 2차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상법보험편 1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꼭 뭡니까 기억하셨다가 2차 시험 공부할 때 뭡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그 1차 시험은 뭐죠? 예, 이렇게 법 규정에 있는 내용 요걸 갖고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다음 중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뭡니까 요 내용이 뭔가 하나의 예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의 목적이 당연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농작물 제어보험이다면 사과도 이제 그 보험 가입할 수 있으니까 사과 요게 보험의 목적이고요. 보험 사고의 성질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하게 돼 있어요. 즉 뭐죠? 야 어떤 것을 보장해 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예를 들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걸 보장해 주죠. 이런 것이 보험 사고의 성질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증권에 기재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험 금액이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요 지급하는 보험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이제 입법에 어떤 좀 잘못이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손해보험 통칙 편에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보험 금액 이라고 사용되는 것은 다들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여러분께서 의미를 바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이제 납부를 하느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뭡니까 증권에 있어야 될 게고 또 보험 기간을 정했으면 야 언제부터 책임을 지지? 야 언제까지 보장을 해주지? 이런 거 시기와 종기 같은 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효와 실견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야 어떨 때 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도 당연하게 증권에 기재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상호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같은 거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안내가 돼야 된다. 단지 여기서 요즘 뭐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기재한다 안 한다? 기재 안 한다. 그죠?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미개한다.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제 바꿔놓을 때 뭘로 바꿔놓을 건가? 주민등록번호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하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67조에는요, 상실 이익 등의 불산입. 요것도 이제, 1회부터 11회까지, 지금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지문은 반드시 뭐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하는 지문에 100%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직 단독 문제는 나오지 않더라도 무조건 넣고 사용되는 그런 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요 의미가 뭐냐면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요게 지금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임차를 줬습니다. 한 개층을 그래 임차를 줬는데 여기서 월세를 만약에 이제 뭐 200만 원을 받는다 쳐요. 200만 원이 월세예요, 월세. 그런데 건물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 헐라당 타버리니까 임차인은 그 다음에 임차료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겠잖아요. 그죠? 이 200만 원의 임차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험사고로 화재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 즉 200만 원. 요거 임차료, 월 임차료 200만 원. 그죠? 요런 임차료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 그렇죠. 당연하게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가 책임 안 지겠죠. 그렇죠. 화재에 대한 것에 피해는 손해는 책임지겠지만은 그 뭐죠? 그 상실된 이익, 요 임차료 같은 것까지는 책임을 안 진다 하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급할게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하면은 그는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이 667조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법 규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정이 만약에 없다면은 뭐죠? 예, 임차료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이제 출제됐나 지금까지 공부한 법 규정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증권의 기재대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몇 개가 있나요? 예, 보험 수익자의 주소, 성명, 상호. 수익자에 대한 부분은 그 기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재를 안 하죠. 예, 보험 수익자에 대한 것은 계약자 피보험자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요. 무효의 사유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보험 사고의 성질, 자인재, 조수의 하재 이런 것들은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이 뭐죠? 보험 가입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가 뭡니까? 옳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8회 때 나왔고 10회 때도 손해보험증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시험은 뭐죠? 그렇게 뭐 법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출제되고 있다 하는 것이 딱 다시 한 번 더 느껴지시죠? 예, 옳지 않은 것. 여기 보면 대방 틀렸죠? 예, 주민등록번호는 요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서 대부분 이제 뭐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그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이 틀렸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요 11회가 작년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죠? 깊게 공부할 이유가 없다. 제가 뭐 보험가액이 어떻고 뭐 그냥 초과보험이 어떻고 일부보험이 어떻고 얘기했지만 별로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기재될 상경 옳은 것, 그죠? 예. 여기 보면 보험사고의 성질. 이게 뭐죠?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따지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주죠. 이렇게 같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훨씬 뭐죠? 쉽게 오랫동안 숙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68조에는요. 보험계약의 목적 요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뭐냐면 보험계약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뭡니까? 보험 가액, 피보험 이익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은 요게 지금 요 보험 계약은 뭐죠? 임보험이 아니라 언제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오직 손해보험 통치에 나와 있는 거니까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임보험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런 자체 가 없어요. 아셨죠? 손해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야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건물 10억짜리를 화재보험 든다. 화재보험이 손해보험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10억이다 하는 것은 뭐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그죠? 10억. 10억 가치가 되네. 예, 바로 그것이 뭐죠?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즉 뭐죠? 그것을 한도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본 강의 때도 상세하게 좀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2차 시험 공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마무리 특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농작물 재해보험, 요것도 이제 제가 2차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같이 이제 손해보험 통칙을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평년 수확량도 공부할 거고, 표준 수확량도 공부할 거고, 뭡니까? 보장 생산비도 공부할 거고, 연금가액, 이런 거, 뭐, 제조달가액,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다? 예. 그 피보험 이익을 산정하는 그 뭡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 가액을 선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농작물 재보험 만약에 이제 양파다, 양파 농지 있지 않습니까? 양파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양파 아직도 심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험 계약을 대부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험 가액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 가액을 알아야 그것을 한도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제가 바로 앞에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양파 이렇게 농주가 있으면 이 양파를 재배해 가지고 양파를 재배하고 여기서 얼마쯤의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되는가를 파악을 뭘로 하냐면 이 평년 수확량 갖고 해요. 쉽게 말해서 평년 수확량. 야, 이게 특별한 어떤 뭐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뭐 집중호우 피해도 있고 태풍 피해도 있다 하더라도 한 1000kg 정도가 생산이 돼라고 어떻게 이것은 이제 판정할 수 있겠죠, 그죠? 예, 1000kg 정도가 생산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킬로그램당 가격이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 예, 10,000원이다. 이러면은
이 양파농지의 보험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총 1,000만 원어치가 양파를 생산해 갖고 1,000만 원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파 농지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한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가액을 산정해야만이 뭐죠? 결국은 그것이 그렇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야 1,000만 원을 가입하든지 아니면 500만 원을 가입하든지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손해보험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뭡니까 법 규정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의미 같은 거 있죠. 손해보험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요거는 이제 그 뭡니까 미평가보험 기평가보험 거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보험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추정한다가 이게 이제 그 법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다음 요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짬뽕처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 추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특별한 증거가 있으면 번복을 하고 증거가 없으면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뭡니까? 추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자, 2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서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 그죠?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산입하지 않죠. 그렇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 돼 있는데 산입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이 법 규정이 낀 것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보험의 보험자. 요거는 이제 화재보험 강론에 대한 거네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이제 화재보험 강론에 가면 아주 잘 나오는 법 규정입니다. 그 내용이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요?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법 규정 그대로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죠? 바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기출문제 풀고 나면 요 이제 미평가보험, 기평가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옳지 않은 거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 찾는 겁니다. 자, 보험계약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서도 목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보험이 목적을 할 수 있다. 그걸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벌써 틀렸고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그대로 나열해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자, 2번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요거는 뭐죠? 재보험 그죠? 보험계약법 통칙에서 재보험에서 있는 그 법 규정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은 화재보험 그죠?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재보험 강론에 가면 요 법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할 수가 없죠. 이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당연하게 보험자의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손해액 산정의 원칙 거기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법 규정 내용을 갖고 다 이렇게 이제 뭡니까? 요 말만 조금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가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인데 요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보험 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건물이 이하 얼마짜리지 그걸 알아야만이 그것을 한도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야 이거 10억짜리 건물이구만 하면 그 10억짜리를 뭡니까 그
10억이구나 했으면 그것은 뭐요?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 조금 전에 보셨죠? 예, 본다 하면 틀린 거예요. 추정한다. 여기죠. 예, 그래서 사고 발생이, 요 사고 났을 때도 10억짜리가, 불이 탔구만. 요렇게 이제 그 뭡니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요걸 갖고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평가 보험이라고 하고요. 1차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보험 에 대해서 보험사가 났을 때 손해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작물 재보험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할 때 보험가액이 얼마인지를 당연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농작물 재보험은 기평가 보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께서 하나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평가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아닐 미자 평가하지 아니한 보험이다. 요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평가하지 아니한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그 뭡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예, 송아지다. 예. 송아지 같은 보통 얼마입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면 한 70만 원, 60만 원 하나요? 저도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7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갓 태어난 송아지 70만 원이에요. 만약에 이 송아지를 보험을 든다 치면 건물 10억짜리 보험 들 때 10억을 한도로 보험을 들죠. 예. 근데 송아지를 보험을 든다 치면 이 70만 원 한도로 보험을 든다고 하면은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을 든다고 하면 아무도 안 들 거예요. 왜냐면 이 보험을 들 때는 이 송아지 때 보험 사고를 당한 것을 걱정해 갖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됐을 때 한 1년, 2년 키웠을 때 1년, 2년 키우면 소값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소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지 송아지가 잘못됐을까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보험을 들지 않고 향후 뭡니까? 가장 보험기한 내에 가장 뭐죠? 그 소가 얼마쯤 될까? 그것을 예정해 갖고 뭡니까? 보험을 가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럴 때 이렇게 가축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을 미리 정하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 70만 원이다 정해버리면 요걸 한도로 보험을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향후 시세까지 고려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때는 않고 가입을 합니다. 이래 갖고 만약에 이제 400만 원으로 가입을 했다 칩시다. 400만 원 가입했으면 보험 가입을 400만 원을 했어요. 400만 원 했지만 만약에 송아지가 좀 커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됐을 때 시세 150만 원 됐을 때 할까요? 예, 150만 원 됐을 때 만약에 이제 보험사고로 폐사돼 버렸습니다. 예, 요럴 때 폐사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산정해야 될까요? 예,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현재 정하지 아니한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 사고 발생 시 가액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죠. 예, 요것을 보험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요 150만 원짜리가 죽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손해보험은 다 뭐죠? 미평가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원래 손해보험 하면 다 이 미평가 보험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농작물 지혜보험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그게 이게 머릿속에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평가 보험, 미평가 보험 요 구분을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1차 시험에서는 그냥 그대로 법 규정 그대로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 규정에 있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했어요. 예, 이렇게 정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정한 것을 정했으니까 이거 10억짜리야 정했어. 그러면 정한 것이 사고다 발생 시에 가액 10억짜리가 피해됐네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것을 다른 반대의 증거가 있으면 번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요 뒤에 거는 뭐냐면요.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현저히 초과했어요. 예, 지금 10억을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시 가액이 1억이다. 그러면 이걸 1억짜리가 현재 피해됐는데 10억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예, 이렇게 초과했을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1억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금 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만 1차 시험에서는 그냥 요 문구 그대로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평가 보험,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요게 나오겠죠.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 사고 발생 시에 가액, 요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하지 않았으니까 사고 났을 때 그냥 요럴 때 갖고 야 이게 150만 원짜리 죽었네, 아니면 100만 원짜리 죽었네, 아니면 300만 원짜리가 폐쇄됐네. 이렇게 뭐죠? 사고 났을 때 그 가액을 정한다.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상법보험편에서 추정한다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추정한다가 어디 있었냐면 고지의무, 거기에 보면은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은 어떻게 해요?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그죠? 본다 하면 틀렸다.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더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추정이 언제 쓰이냐면 바로 이렇게 기평가 보험일 때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럴 때 이제 한 번 더 추정한다가 쓰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보험 목적의 양도. 이 목적의 양도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사과가손을 경작을 하면서 농작물 재보험 뭡니까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뭐죠 이사를 하게 됐어요. 예, 이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손도 다른 분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 농작물 재보험 가입한 것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그게 바로 보험 목적물에 양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 목적을 양도했다. 예, 그 과손을 양도를 했어요. 그죠? 양도를 했을 때는 양수인은 매수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작물 재보험 계약도 그대로 동일하게 승계한 것으로 되는데, 단지 이것도 왜 추정이라고 돼 있어요. 예, 쉽게 말해서 그 매수인이 아이 난 그 농작물 재보험 나는 승계 안 할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승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이 딱 달랑 현재 여러분께서 상법보험편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딱 세 군데만 추정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추정이 들어가 있으면 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이라고 했어요. 그죠? 보험가액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건물 10억짜리 요 하나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떠올려놓고 뭡니까? 지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과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목적은 아직도 초과보험은 아직 공부를 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지만 여기 이제 종합적인 것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여기 지금 10억, 1억, 그죠? 1억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이 이하에 정한다? 아니죠. 만약에 여기에 만약 2억을 들었다. 보험을 2억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초과보험인지 아닌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죠? 예, 요 보험 계약 당시에 현재 이 얼마짜리인가? 요걸로 기준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 요게 이제 틀린 거고요. 자, 2번은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했어요. 그렇죠? 예, 보험 금액이 요것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했죠. 1억보다 현저히 초과했습니다. 그렇죠? 초과보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보험 계약자는 소급하에서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해서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까지는 비록 2억을 가입했 1억짜리를 2억 가입했다 하더라도 고전까지는 2억으로 보장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초과보험 법 규정에 내용에 대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초과보험에 대한 법 규정인데 제가 여기다 이번에 조금 이게 제가 편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보험 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 기간 중에 현저히 감소된 때, 요럴 때도 뭡니까?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것 또한 초과보험 법 규정이고요. 요게 틀렸네요. 자, 그러니까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서 체결될 때, 사기로 했을 때
체결됐을 때는 당연하게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사기 계약은 무효가 될 거고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이제 무효가 되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같으니까 보험료 같은 것도 이제 청구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잘못이 있었을 때는 계약자의 잘못이 있었을 때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맞습니다. 요 초과보험 문제인데 제가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초과보험에 가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획에 나온 문제도 보험 가액에 관한 문제네요. 그죠? 예,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보험 가액이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 또는 평가하는 액수이다. 요거 맞죠? 예. 보기 좀 그대로고요. 2번은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요건데 본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딱 요게 이렇게 바뀌었네. 그것만 딱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자, 3번은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아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사고 났을 때 그것을 이제 보험 가액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미평가 보험일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송아지 소 그 비교해 준 거 그거 하나만 딱 돌리시면 쉽게 요 내용도 떠오르실 겁니다. 자, 4번은 기평가 보험에서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 현저히 추가할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미리 정했다 하더라도 10억이라고 정했는데 실제로 사고 났을 때 보험 가액이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이 10억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10억을 쓰면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미 정했다 하더라도 이걸 쓰지 않고 뭘 쓴다? 사고 발생 시 가액. 요걸 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점은 그대로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나온 문제는 미평가 보험에 옳은 거. 그렇죠? 당사자의 보험 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이죠. 그렇죠? 매번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죠? 추정인데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협정보험 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협의해서 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정보험 가액은 기평가 보험인 겁니다. 기평가 보험. 이미 정해 있으니까. 그렇죠? 기평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정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협정보험 가액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써요? 사고 당시에 보험가액. 그렇죠? 제가 그래서 10억으로 미리 기평가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가액이 요 10억인데 이렇게 10억인데 사고 발생 시 가액이 사고 났을 때 1억이다.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이 10억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요걸 써야 되죠. 그런데 여기 협정보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 10억을 쓴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은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았어요. 미평가. 그럴 때는 뭐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요게 그대로 이제 법규정 그대로 되어 있네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미평가 보험도 있잖아요.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또 그리고 원칙이에요. 손해보험 원칙. 그런데 원칙인데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 오늘 통칙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초과보험이 뭔지, 일부보험이 뭔지, 아니면 중복보험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요 부분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 2차 시험을 공부할 때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니까 필히 뭡니까? 그런 내용도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한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